한국 정치에 임종석이 더 필요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2018년 10월 30일 비무장지대 DMZ를 시찰한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선글라스를 끼고 카메라가 앞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지금 간지나게 이렇게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었는데 김성태한테 임종석이 자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때 외국 순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양옆에 안보 관계자를 거느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고 청와대 사이트 첫머리에 올렸다. 만약에 다른 나라 국민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며칠 동안 선글라스 끼고 군대를 시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란이 마치 김건희 인스타그램처럼 김건희 사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적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임종석 인스타그램이 됐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가. 아이고, 우리 임종석 씨 군대 갔다 왔나요?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예, 박정희 코스프레를 한 것 같죠? 예. 당시에는 사실 야당의 이런 공세를 터무니없다고 여겼는데 이제 와 보니까 임종석이 대권주자 노름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권력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 멋있어 보였는데 대통령부터 탈권위를 실천하는 걸 보고 참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권력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으면 그 권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예, 자, 임종석은 대통령 순방 와중에 저런 군 통수권자 노름을 한 것입니다. 아니, 네가 거길 왜 가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임종석한테. 그런 임종석이 요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노욕이 지나칩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를 모시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임종석 정도의 인지도면은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면서 최근에 서울 성동구 중구 출마설에 대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예, 임종석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는 분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대다수 언론은 김지호 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친명과 친문의 대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도 임종석의 노욕은 지나칩니다. 너무 두드러집니다. 아니, 솔직히 임종석 정도의 인지도와 정치적 자산이라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당선되기 쉬운 서울 성동 중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붙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무게만큼 싸우기 힘든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루비님, 은퇴한다고 했잖아. 임종석, 너님의 입으로. 그렇죠. 그래 놓고 2020년 총선 때 또 이제 종로에 나오려다가 기웃거리다가 말았죠. 예. 자, 게다가 이 서울 성동구 중구, 정확하게는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험지인 서울 서초울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비운 자리 아닙니까? 아니, 홍익표는 험지로 가는데 홍익표의 선배인 임종석은 홍익표가 비운 자리로 들어간다? 야, 이게 저 꼴불견 아닙니까? 자, 김지호 실장이 누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바로 곁에서 후송 과정을 다 지켜봤던 그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던, 지금은 또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의 지역구인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김은혜 지역구고 그리고 안철수가 보궐선거로 들어갔고 그랬던 지역구입니다. 당선되기 쉽지 않아요. 김병관 의원이 2016년에 당선됐지만 2020년에 그 지역에서 졌어요. 당선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예,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분당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관행처럼 돼버렸는데 이재명이 떠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됐어요. 분당이니까요. 천당 밑에 분당이니까요.
자, 그래서 김지호 실장은 국회 비서관,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험지라고 하는 곳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젊은 후배들 입장에서 임종석 정도의 인지도면은 정말 용산 같은데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선배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렇게 대통령 안 계실 때 대통령 코스프레 하던 그런 인간은 지금 당선되기 쉬운 곳으로 가시고, 또 과거 지역구기도 했어요. 거기가 제가 거기서 한 30년 살았는데, 그때 임종석이 저희 당시 그 지역구 안에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던 제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기도 했었어요. 임종석이. 자, 이렇게 임종석에 대해서 김지호 실장이 각을 세우니까 막 친문계가 엄호에 나섰어요. 고민정은 갑자기 친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윤건영 의원도 친문이다 친명이다를 가르는 뺄셈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당 지도부도 그 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재명을 악마화하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드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뺄셈 정치는 안 된다. 아니 그때 이재명은 도려내야 한다. 이게 그 당시 임종석 휘하의 청와대 비서실 분위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청와대에 있었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수행할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악마인 줄 알았대요. 워낙 청와대에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뭐 여러 차례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2018년에 대부분이 다 민주당 단체장이었죠. 대구 경북하고 제주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민주당 단체장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아요. 13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 서울의 시장인 박원순 시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경기도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끝에 가라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어떤 인간이 이재명 대표는 저 옆에 가라고, 저 구석에 가라고 그랬었어요. 예. 아이고 정말 참 화딱지가 나더만요. 너무도 싫어했어요. 이재명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자, 우리 고민정, 윤건영 두 분께 묻습니다. 요즘 또 양정철 따라서 상가집 다닙니까? 아직도 그대들의 보스가 양정철입니까? 그때 김어준 모친상 때 양정철, 고민정, 윤건영 등이 왔었는데, 하여튼 열린민주당 건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양정철 사이에 갈등 기류가 있으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제 양정철 손잡고 정봉주 손잡고 악수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양정철이 이거 놔 하면서 그냥 거기서 연병을 떨었지. 와, 나 그 꼴 보면서 진짜 속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야, 양정철 너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요. 고민정, 윤건영 의원님들, 아직도 양정철이 쫓아다닙니까? 양정철이 여전히 그때들의 오야입니까? 아이고 진짜 울고들 있네 진짜 정말. 그 꼬라지 보면서 내가 진짜 야 이게 진짜 희대의 코미디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요, 이 지역에 임종석이 나오려고 하는 서울 중성동갑의 조상호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구에 살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조상호가 만약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은 찍으시겠냐, 이런 질문이 돌았다고 해요.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서울 금천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선거 캠프 사무실도 차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 친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종석을 찍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상호 변호사는 여러분 우리 몇 대통령에서도 보셨듯이 대단한 어떤 그런 언변과 치밀한 법리 해석으로 정말 조상호가 나타나면 별별별 답니다, 상대방이. 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그런 조상호 변호사인데, 이분을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 내려고 한다. 임종석이가 나오려고 하는 그 지역구에 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친문계는 이거는 공천학살을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공천학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그렇게 악마화했던 당신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이고 정말 참. 자, 홍영표 지역구 인천 부평이죠. 거기에서도 홍영표가 또 되는 것을 바라는가, 이런 질문에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영표도 떨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정치를 그딴 식으로 하니까 갈아치우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도전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했고 그래서 다음엔 여기는 현역 의원이 또 되겠다라고 싶은 곳에 도전자들이 나오겠어요? 도전자들이 몰리겠어요? 임종석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친문 우산을 들고 나타났는데 임종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 종로 출마 준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이게 정권 초였죠. 그때 그 곽상원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절대로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쌩 깠다는 거예요.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셨더라?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시더라? 이 사람. 네. 누가 윤석열에게 그 일당에게 칼을 줬는가? 결정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했겠지만은 실무에서 푸쉬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밀었던 사람은 임종석이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밀었던 사람은 노영민입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임종석, 노영민 당신들은 더 특혜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 일선에서 깨끗하게 손 털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 할 일이 남은 한국 정치가 아니에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석고 대조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의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는 것인가? 둘 다 몰랐다,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속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저 같은 유튜버들이 총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저는 제 인생에서 정치를 끝냈습니다. 그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이 후배들에게 길 터주겠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일부가. 많이 늦었죠.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러나 86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86들. 임종석 같은 상징적인 86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10명이 넘지만 X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종석 씨, 본인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누릴 권력 다 누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는 현역이 아니에요. 정치 신인의 마음으로 도전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염치가 좀 있어 봐요. 우상호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뭐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만 임종석과 같은 이런 구시대 정치인들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요. 임종석 등 이 X86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특혜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면서 이렇게 86세대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권 주자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게 특혜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재명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죠. 근데 이들이 이재명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특혜 속에서 커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요, 아무런 그 기반도 없이 가진 정치적 자산 없이 국민의 지지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찌 임종석 따위가 이재명한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종석 씨 전대협 의장하면서 의장님 환호받듯이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되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정치를 하셔야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닐 때 뭐 하셨어 평소에? 뭐 골프장 다녔다는 얘기가 있더만 맞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쉬워서야 되겠어요? 쉬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